머스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에 예고가 된 지금 잭슨홀 미팅에 시장의 관심이 대거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23일 사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선 캔자스시티 여는 주최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파월 의장은 두 번째 날인 22일에 경제 전망과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만료되는 만큼 연준 의장으로서는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9월 FOMC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남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FOMC 내 의견 분열을 감안할 때 파월 의장의 최대 과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통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재개 시기를 두고 연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FOMC 회의 지난 30일에서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로 5번 연속 동결했을 때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지만 지난 1일에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공개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아래 9월 금리 인하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은 연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연설로 추측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지난해 그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고 또 그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파월 의장 비판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또한 회의의 또 다른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네, 이어서 구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호주의 통신 업체 2곳과 함께 이 반경쟁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는 이 호주에서 통신업체 2곳과 함께 구글 검색 엔진을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했다가 5,5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하도록 한 혐의인데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계약이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나케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비용 증가 또는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 소식 보겠는데요. 이 메타가 디스플레이 탑재하는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9월에 출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디스플레이에 탑재를 하는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오는 9월에 출시할 전망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메타의 차세대 스마트 안경 가격이 애초보다 크게 낮아진 $800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디자인이나 도수 렌즈 추가 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본격적인 AR 글래스의 전 단계로 개발된 이 제품은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할 전략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조작 방식으로는 신경 기반 손목 착용형 컨트롤러가 채택이 됐는데 이는 메타가 개발 중인 AR 프로토타입 오리온에도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 신호를 읽어 직관적인 조작을 구현하며 기존 터치나 음성 입력에 의존하는 조작 방식에 비해서 보다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타는 밝기 1400니트, 고대비를 지원하는 연구용 VR 디바이스 티라미수와 수평 시야각 180도의 초광 시야각 프로토타입 보다 3도 공개를 했고요. 티라미수는 고굴절 유리 렌즈를 사용해서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바 3는 인간 시야의 90%를 커버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자사의 모델 Y의 새로운 변형 모델인 모델 YL을 중국에서 곧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SNS에 올라와서 그 글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테슬라는 이 모델 YL이 기존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며 6인승 좌석 배치에 휠 베이스 크기를 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모델 YL이 곧 출시된다고 게시했습니다. 또한 웨이보 게시물을 통해 신형 모델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테슬라는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YU7을 포함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중국 전기자동차의 7월 판매량이 8.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딜러십에 타격을 준 가격 전쟁 속에서도 중국 경쟁업체들의 더 저렴한 전기자동차가 계속 나옴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테슬라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RWD 모델 3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라클 소식입니다. 오라클과 구글 클라우드가 합쳐 구글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5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협력으로 오라클 고객은 멀티모달 이해와 고급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자동화, 연구, 지식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라클은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와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디오, 이미지, 음성, 음악 생성 모델은 물론 의료 특화 모델을 포함한 제미나이 전체 모델 제품군을 OCI 서비스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라클 퓨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도 버텍스 AI 기반 제미나이 모델을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서 금융과 인사, 공급망, 영업, 서비스, 마케팅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AI 활용 범위를 넓힙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선도 기업들이 이미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구동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한 이제 오라클 고객도 오라클 환경에서 제미나이에 접근해 개발 지원과 데이터 통합, 강력한 AI 에이전트 배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이 마고요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장은 오라클은 고객에게 공개 독점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AI 선택지를 제공해왔다며 OCI에서 제미나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혁신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